사례주 의사면허 관리,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구상해 보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회원에 대한 면허 신고, 그다음 보수교육, 의료광고 심의, 그다음 의료배상 공제조합 등 회원의 면허 관리에 관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면허 등록, 그다음에 징계까지 이런 거를 직접 수행한다면 자율규제에 입각한 통합적 면허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또 의사 회원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사례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해외 의사 면허 관리 기구의 실체와 그다음에 전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영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 각주, 싱가포르 등 다 아시는 국가들이 면허 관리 기구를 두고 있고요. 건강보험제도, 의료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가 이제 각기 달라서 의사 면허 관리 체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관리에 있어 여러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 그다음에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핵심 가치의 필수 기능, 원칙 등은 훼손하지 않되 세부 절차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핵심 가치, 필수 기능, 원칙 등을 훼손한다면 오히려 들여오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 고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의사면허기구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2000년도부터 미국 연방면허관리기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약 45개 국가 내 110개 단체가 정회원 또는 파트너로 가입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시원, 그다음에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뭐 설립 목적은 면허관리 모범 사례, 혁신, 협력, 지식 공유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 면허기구 연합회가 의사 면허관리 기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anaging Complaint, 그다음에 Impaired Physician, 그다음에 Poorly Performing Physician, 그다음에 Unsatisfactory Professional Conduct 이런 것들을 역할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또 모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등을 통해서 이사회 위원회를 선출하는 자율적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또는 주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혼합해서 하이브리드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각국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고 여기서 주도적으로 면허관리를 하면서 의사회의 역할은 또 구분되어 있는 모델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되 의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이 있고 세 번째는 협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모델 이렇게 굳이 모델 세 개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이제 GMC가 뭐 의료 뭐 의학회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의학협회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일단 면허관리기구 면허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면허관리기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뭐 GMC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설립 목적은 의사와 비의사를 구분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한다.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역할로는 의료행위의 표준을 만들고 의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육 지침을 제공하고 의사 등록부 관리, 그다음 환자의 불만 및 동료 제보 접수, 조사, 징계까지 그다음에 동료 평가를 통해 의사의 지식과 기술 유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이사회가 의사 6인, 비의사 6인, 그다음에 산하위원회 위원장들은 의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재정은 회비 및 수수료가 대부분이고 정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립의사회에서 출발했고 공식적으로 전문직 노조 및 전문직 협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 및 의과대학생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고 주요 역할로는 임금 협상이라든지 의사의 근로조건 관련해서 대정부, 대의회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원 대상으로 고용계약, 연금 등 서비스, 보수교육, 의료윤리 보급, 건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대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대상으로는 의료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게 이제 영국이 거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 모델을 거의 따라가고 있고요.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최근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볼 텐데 의사면허관리기구와 영국 의사회의 갈등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가바 케이스라고 2011년도에 그 아동 환자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검찰이 이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면허관리기구에서 이제 환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기 때문에 그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를 하고 또 징계재판소는 임시 등록 정지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그 가바 의사한테 중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징계재판소는 12개월의 등록 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GMC가 징계재판소의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이제 GMC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가바 박사의 등록을 삭제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이 판결이 나자 이제 GP 서바이벌 그다음에 로컬 메디컬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면허관리 기구에 대한 예, 불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가바 박사가 당시 출산휴가 복귀, 인종, 미숙함, 감독관의 감독 미흡, 뭐 의사소통의 어려움, 간호부족, 컴퓨터 시스템 결함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과실 수준에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 항소법원이 이 삭제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영국 의사회, 소수민족 의사회, 전문직 규제기관 협회 등이 참여를 했고요. 예, 여기서 검토 결과 항소법원이 등록 삭제 판결을 취소하고 이제 12개월 등록 정지 결정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징계재판소에게 이제 의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병원의 시스템 오류와 다른 직원의 오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징계재판소는 이제 12개월 등록에 플러스 6개월 등록 정지 연장하고 이 분쟁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제 5년간의 공백이 있었으므로 2년간 이제 다른 의사들에게 감독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영국 의사회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제 이런 과실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찰의 수사 개시에 있어서 반드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너무 이렇게 함부로 수사를 하니까 그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법률 지식이 있는 또는 중립적인 검찰이 좀 개입해서 사전에 그 수사 개시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좀 미리 개입을 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캐나다 모델입니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뭐 저희가 이제 많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또 한번 개관을 해보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이라고 해서 26종의 보건전문가별로 설치된 각 면허관리기구가 회원의 면허를 각각 관리하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의사법에서는 이제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치, 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직업적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할로는 아까 영국에서 본 거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온타리오주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온타리오주 의사와 의대생을 대표하고 주요 역할로는 의사 건강 유지 프로그램. 이거 면허관리 기구에서 이 의사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온타리오주 의사회 이 프로그램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상 없다 또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상 있다 하고 회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권익 옹호 복지 프로그램 등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온타리오주는 특이하게 이제 의사 회비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온타리오 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좀 독특한 규정이 있었고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영국이나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주요 기능 및 역할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회가 27명인데 보건부 의료 서비스 국장이 1명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 의과대학 추천 각 2명, 그다음에 의사가 선출한 의사 12명, 장관이 지명한 의사 8명 해서 27명이 모두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랑 영국 같은 경우에 거의 반수가 반반이 의사 비의사로 구성이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7명이 전부 의사입니다. 이 점이 좀 독특하고요. 이제 등록관이 이제 보건부 의료서비스 국장이 이제 등록관을 맡게 되고 이제 등록부는 매 2년마다 갱신을 하고 등록부가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 등록부, 전문의 등록부, 가정의학과 등록부, 임시면허 등록부, 지역면허 등록부. 그다음에 진료 증명서라고 해서 의원을 개업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보게 될 때는 이제 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이건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처리 패널을 약 한 16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민원 조사, 그다음에 징계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조사나 징계 같은 경우에 이 160명이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각 각 사건마다 4명에서 5명의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보통 의사 2명, 비의사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5명이서 민원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5명이서 징계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징계 사유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기 또는 부정직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직무 부적합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우리나라 같은 경우랑 좀 다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히 포괄적으로 취소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범죄를 다 일일이 나열을 해서 그 범죄만에 해당했을 때만 이제 취소를 시킬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면허관리기구 모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들어오되 면허관리기구에서 심사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그 개인이 의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범죄 물론 이제 중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면허를 취소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징계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제 의사, 면허관리기구 모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불만 신청자, 환자, 그다음에 신고를 한 사람들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의사가 그 해당되는 의사가 징계가 너무 약하다 또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 했을 때 양방향에서 모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임시명령위원회라고 또 이것도 영국, 캐나다 마찬가지인데 이 뭐 징계재판소에 회부되는 그 즉시 판단을 해서 좀 위험하다. 뭐 징계 절차는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 의사가 계속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 할 때는 즉시 등록 정지도 가능합니다. 징계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것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사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전문적 위법 행위를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명 의무 위반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만 불의 벌금, 그다음에 견책, 당해 사항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서약,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 그다음에 결정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허관리기구가 이제 징계재판소의 결정이 과하다.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재판소는 징계재판소의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그렇게 중한 과실 또는 중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처분이 따라붙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싱가포르 의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역할이 의료 및 의과 홍보, 의사 직업의 명예와 이익 유지, 의료 정책 의견 개진, 의료윤리 지원, 그다음 건강 문제와 관련한 대중 교육 홍보, 예, 요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이제 의사회가 협력하는 모델. 일본과 우리나라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부터 먼저 보시면은 일본은 의사법이랑 의료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법에서 후생노동성이 의사 면허 발급 등록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및 벌칙에 따라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매 2년 취업 현황 신고하고, 이런 현황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미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절차가 하나 있고요. 일본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의사회 성격이 이렇게 매번 이제 바뀌었는데 1906년에는 임의단체, 임의가입으로 시작을 했다가 23년에는 법정 설립하고 강제 가입이 의사법에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제 정치력 행사의 발판을 필요하다는 의사회의 요구 때문에 그랬고 1947년에는 이제 의료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설립, 임의 가입 현재 형태가 됐고 이게 이제 그 일본 의사회 책을 보니까 이제 민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근데 의사회는 회원이 감소될 우려로 반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006년 최근에는 이제 공익사단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의사회 결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익 사업을 2분의 1 이상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본 의사의 주요 역할은 이제 건강 정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회원 대상 이렇게 나뉘는데 건강 정보 제공, 각종 사회적 이슈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또 회원 대상으로는 윤리 지침 교육 등 제공, 그다음에 산업의 건강 스포츠 의사 등 인증 사업, 그다음에 책임 보험, 그다음에 연금, 보수 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권당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의협과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의 면허 관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회원 복지, 연금, 책임보험, 그다음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위상 제고, 인증 의사, 그다음에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 제공, 공익단체를 표방하지만 또 회원의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의협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 관리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 현황 신고, 보수 교육, 의료 광고 심의, 윤리위원회 등 이런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반면에 회원 대상 복지 사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정 단체와 임의 단체, 공익 단체냐 사익 단체냐 이 성격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의료법에서 이제 그 면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료법 외에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예규, 그다음에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법, 그다음에 소비자기본법 이렇게 다양한 법률들이 의사 또는 의료인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의료인 중앙의 설립 목적 및 역할이 부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30조에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며 협조해야 한다. 협조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정관을 보시면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 첫 번째로 나오지만 이제 사회복지 의도의 양양, 의학 의술의 발전 보급, 또 의권 권익 옹호, 상호 간의 친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및 지방 변호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협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요런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이 면허 관리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의료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1944년 조선 의료령에 보면은 그 목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회들은 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체력의 향상에 관한 국가 정책의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 조항이 있었는데 또 회원이 된다 해서 의무 가입, 그다음에 민사 수입에 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회비 납부 의무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1951년에 이제 국민의료법이 들어오면서 설립 목적 또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보면 이제 법정 설립 의무 가입 조항만 남겨뒀는데 크게 실익은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년도에 이제 보수교육 추가, 87년도에 공제사업 추가, 2007년도에 의료광고 심의, 그다음에 2011년도에 행정처분 요청 권한, 그다음에 이제 2011년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이 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삭제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의료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범위, 그다음에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조정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심사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비판 하에 의료분쟁 조정법이 생기면서 조정 그 기구가 생기고 이 심사조정위원회 역할이 삭제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조정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다. 지금 법원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네, 이와 비교해서 이제 모델 세 번째는 면허 관리를 협회가 주도하고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 요게 이제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을 하려면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업, 이전, 휴업, 폐업 시 신고하게 돼 있고 예, 등록 취소 가능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 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징계는 1차는 변호사 징계 협회 징계위원회, 협회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갑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징계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이제 정관 예우를 감시하기 위해서 법조윤리협의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율성의 척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미국도 일단 의사가 주로 돼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 반반. 싱가포르는 전부 의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위원회는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전부 다 의사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집행위원회, 등록위원회, 조사위원회 이제 다만 징계재판소의 경우에는 이제 판사, 변호사, 공무원 등이 이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징계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의 문제가 좀 중요하고요. 의사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비교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변협징계위원회, 법무징계위원회에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의사 행정처분을 하는데 의사가 없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여기에서 좀 의사의 역할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떻느냐? 자, 원장은 보통 변호사가 맡고 있고 조정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제 주로 보건의료인 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추천 몇 명, 그다음에 조정부도 이제 비의사가 전부 주도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 감정단장 한 명, 그다음에 보건의료인 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추천 한 명 정도가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정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의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감정부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 2명, 변호사 2명, 비영리 민간단체 1명.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로 이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설립 당시에 토론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온타리오주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면허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이제 면허 관리 기구를 통해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하고 동일하고, 또 면허 관리의 목적과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목적이 의사와 비의사의 구분과 그다음 의료의 질 유지, 국민 건강 보호, 네, 등록, 징계,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 관계도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등록 절차. 예, 캐나다 내용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등록 절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 징계 절차는 또 이렇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재판소로 이제 승격됐다는 게 최근에 하나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직무 적합성, 그 다음에 질 향상, 환자 관계 개선 교육, 그 다음에 피해자 치료 및 상담 기금까지 가지고 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액트에서 우리나라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의 금지라는 내용이 이제 14가지 정도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들은 보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이런 것들도 의사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의 종류 해서 5가지 등록의 종류와 여기에 따른 이제 의료 행위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 연 회비도 다르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수냐, 뭐 이렇게 전문의냐, 전공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예, 이것도 의사의 업무 범위. 그다음에 요거는 예, 전문적 비행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요런 34가지 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여기에 이 규정을 위반하면은 이제 면허관리기구가 좀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온타리오주 면허관 CPSO의 설립 근거, 역할, 비전, 예, 미션 이것도 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예, 등록 심사 건수, 예, 매년 한 1,000명 정도 등록 심사를 하고 있고요. 등록 승인, 거부, 그다음 등록 연기, 등록 철회, 그다음에 불만 조사 같은 경우는 한 2,500여 건 매년.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조언, 개선 협의, 경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라, 그다음에 어떤 재발 방지 조치,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수는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등록관이 또 스스로 또 자체 인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징계 결과는 이제 면허 취소 2018년 기준으로 한 14건, 그다음에 면허 정지 35건, 그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도 이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한 건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 관리 기구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모든 의사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성명, 번호, 그다음에 이전 성명, 성별, 그다음에 가능한 언어, 의과대학 졸업 정보, 그다음에 근무지 정보, 그다음에 그 근무지에서 어떤 공지사항, 그다음에 등록 내역, 처음에 이제 등록해서 제한됐다가 뭐 정지되고 이런 경과들, 그다음에 청문회 경과 및 내용, 또 구체적으로 그 징계 결과, 등록 정지돼서 얼마를 납부했다, 그다음 등록 제한 사항까지, 또 본인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라는 구체적인 걸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범죄 이력 해서 음주운전 누리나 유죄 판결까지, 운전면허가 1년 정지되고 벌금을 1,200달러를 받았다, 요런 것까지 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온타리오주 면허관리기구 정부 지원금 없이 이제 의사들 회비, 그다음에 발급 비용, 수수료만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형 의사 면허관리 제도에 대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일단은 의사 면허의 어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등록,
처음 등록부터 시작해서 면허의 발급, 그다음에 불만 접수, 조사, 그다음 분쟁 조정, 그다음 징계까지, 또 징계 결과 취소하는 것까지, 취소한 다음에는 재등록하는 경우까지 해서 이 일련의 면허 관리가 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통합적 관리고요. 의사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을 정하고 스스로 의료 행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윤리를 정한다. 이게 자율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이제 기대 효과는 의사를 향한 대중의 신뢰 확보,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사 개인 및 단체의 사회적 위상, 정치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회원의 자유로운 의협 수행을 보장한다. 그러면은 현 상황, 현 시점에서 이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보면 이제 온타리오주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면허관리 절차에서 이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면허관리 절차법에 의해서 또는 의사법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도 많고 예, 또 의료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중재원, 그다음에 소비자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업무 범위 이런 것도 없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료법 체계 변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이제 의사에게만 면허 관리 권한을 부여하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법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의료인 단체 간의 역량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게는 면허 관리를 부여하고 어떤 단체에게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 업무 범위로 인한 갈등이 이제 발생할 텐데 만약에 의사법이 단독법들이 제정이 된다면 그 조정을 위한 상위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칭 의사법, 가칭 의사면허관리법 등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법들은 삭제 및 통합. 예를 들면 의료분쟁 조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타 직역 또는 타 직종에서 이제 독립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그 만약에 의사법을 제정하게 되면 뭐 간호사법, 의료기사법, 그다음에 뭐 안경사법, 물리치료사법 다 각각 제정해서 다 각각 의료행 각각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각각의 관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현재 의료법 체계랑 비교했을 때 무엇이 좀 바람직하고 좀 무엇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법이 존재하지만 이게 의료법이랑 분리만 되어 있을 뿐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캐나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이제 영국 이런 데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법 자격 관리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뭐 세무사법, 그다음 회계사법 이런 것들이 또 각각 뭐 그 협회에서 온전히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격법들이 따로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고민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가능한가? 이거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격이 정부기관이냐 공공기관이냐 또는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운영 주체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재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기금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구들의 어떤 그림, 밑그림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인 통합 면허관리 기구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인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면허관리 기구도 의료인 면허관리 기구로 설립하면은 첫 번째 안보다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필연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될 때고 준정부기관 또는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 주도 형태가 될 거고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은 감소될 게 뻔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사들이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준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의사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3화는 이제 정부가 각 의료인 단체의 면허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원의 동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등록 조정, 조사, 징계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역량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조항을 예를 들면은 이제 의료인의 면허는 뭐 각 중앙 면허 관리 업무는 각 중앙에 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 하나 넣으면은 이제 영향이 되는 단체들은 받을 수 있는 거고, 영향이 되지 않는 단체는 그냥 현행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은 이제 등록과 발급입니다. 온타리오주랑 우리나라랑 이제 등록 절차들을 비교를 해봤고요. 면허 관리의 출발은 면허 발급 또는 등록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의사는 면허 관리 기구에 등록하고 직무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받아야만 의협에 종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장점은 정확한 등록 현황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인력 및 병상 계획 가능하고 사무장 병원 차단 가능하고 단체 영향력 강화, 의료 수준 유지가 가능합니다. 변협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징계 절차의 세분화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 등록 절차의 세분화는 진입 장벽,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규제 강화의 측면이 존재합니다.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면허 종류 설정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아까 보셨다시피 홈페이지에 범죄 이력을 공개하거나 또는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거나 취업 현황 신고를 좀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을지 어떤 게 또 합리적일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징계에 관해서는 징계 권한의 어떤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건 이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의협이라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권한, 그다음 및 절차, 그다음에 징계 권한 및 절차, 그다음 징계 종류, 징계 사유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든 회원이 등록하고 의협 종사 여부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해야만 의협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제 조건이 돼야 이제 모든 회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 대상 민원 창구의 단일화. 요게 이제 징계 절차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협회에서도 전문가 평가제나 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원 창구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어떻게 개설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쟁 조정 기능을 흡수 또는 연계해야 된다. 어떤 피해자가 만족할수록 소송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흡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과정 및 결과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은 확보를 해야 회원 및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 창구 단일화, 민원 창구 단일화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CPSO에서 환자 민원, 동료 신고 접수, 그다음 조사위원회, 그다음 징계재판소까지 1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의료사고 책임보험이 있고 피해자 지원 기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 환자가 굳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캐나다나 싱가포르 마찬가지로 다 소송의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구들이 있음으로 해서 굳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보건복지부에 이제 민원을 넣거나 공단, 심평원, 보건소 다 민원 가능합니다. 그럼 현지 조사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그다음 소비자원 둘 중에 선택해서 아무데나 신청하면 조사하고 중재, 또 조정 중재 결과에 구속력도 없습니다. 난 무시하고 소송으로 갈게 해도 되고, 또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무조건 경찰 신고 112 신고하면 그다음에 검찰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제기되고 있고, 예, 이런 현실에 있다. 민원 신고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어떤 역할 분담하고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 및 방향성입니다. 자, 해외는 면허관리기구하고 의사회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정부 기관이랑 이익단체가 병존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것들이 이제 면허관리기구가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최소한 우리나라 변호사협회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처음에 등록 권한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앙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그 위탁 받으려면은 협회에는 위탁받을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어떤 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의사 자격을 설정한다거나 면허의 종류를 세분화한다거나 또 취업 현황 신고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등록 보고서 매년 발간하면서 우리가 등록을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잘했다. 이런 거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권한을 획득하는 방안. 여기에서는 이제 경미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중한 민원까지 어떻게 접수를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조정, 중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의료법 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해외 의사 면허 관리 기구를 벤치마킹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제 진행될 필요는 있습니다. 면허 관리 기구를 이제 의협에서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징계재판소를 또 면허 관리 기구와 독립시키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흡수하거나 또는 연계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 인증 등을 통한 이제 면허 관리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고, 또 조직 및 직원 확대, 그다음에 직무 교육 등 개발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 토론,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의사들만 또 노력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타 의료인 단체의 이제 면허 관리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좀 빨리 구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법무부 협력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리가 서울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그냥 얘기해도 이 마이크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이크로도 잘 들어갑니까? 질문 받으려고. 괜찮아요? 소리 들어갑니까? 네네. 그러면은 우리 마이크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네. 네. 어, 이 화면을 내주시면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질문하실 부분도 있으면은 어,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오늘
강의를 부탁드린 거는 이 의사 면허 관리원이라는 제도를 지난 우리 진한 의학 회장님께서도 도입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이어서 이제 추진을 중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 먼저 징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징계보다도 의사들에게 이제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강의를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 규제라는 내용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확실히 그 해외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 또 이 정부의 너무 주도적인 면허 관리에 의해서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뭐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네, 우리 이윤성 원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선 좀 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금 저 사례를 든 외국이 일본만 빼고는 전부 영미법 계열이고 영국의 영향을 받은 데네요, 그렇죠? 영국하고 이제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할지, 일본은 왜 이렇게 약하게 할지 하는 것들이 좀 고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게 크게 법률 체계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영국 계열에서도 면허 관리 기구의 설립 목적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의사와 비의사를 구별을 한다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거론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사와 비의사를 가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의사와 비의사를 가린다는 뜻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한 번 면허를 받았더라도 더 이상 의사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리겠다는 뜻이에요. 의사하고 비의사를 구별하는데 무슨 기구가 필요하겠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문지호 선생님도 징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사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면허 관리 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의사가 아닌 의사를 걸러내겠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의사가 보호를 받습니다. 의사 면허는 있는데 의사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보호하려고 그러면 그 권한과 기능과 능력을 누가 주겠어요? 니네들끼리 서로 해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정부가 미쳤다고 예산 주고 권한 주고 법 고쳐주겠어요? 의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보호 밖으로 내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컨대 저처럼 의사 자격은 있는데 진료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내가 무슨 의사 자격이 있고 의학 박사 자격 갖고 있다는 게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진료를 하면 진료 행위는 원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피해예요. 그거를 그 사회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법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는 쪽이 되게 대륙법 계통이고 잘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우리 쟤는 아무리 의사지만 쟤는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스스로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의협이 회비 거들
회비 잘 걷고 그 의협 회무에 비협조적인 의사들 연맥이려고 관리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애초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뭐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 하셔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중에서도 우선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이열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가 역량을 보여야 돼요. 사회적으로 아주 비난을 받는 의사들을 먼저 의사협회가 쟨 우리 멤버가 아니라고 내칠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호를 슬쩍슬쩍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판단했을 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의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려야 될 의사까지 다 보호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런 고난이나 기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지금 이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 의사만 중불나게 니네만 하려고 그러느냐. 전체 의료인들 다 모아서 해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 벤치마킹 한 것 중에 변호사협회는 좋은 벤치마킹인데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그게 아주 익셉셔널 하다는 거예요. 그게 별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변호사협회와 같은 징계 권한을 갖는 그런 우리나라에 적어도 직능 단체가 없고 외국에도 별로 없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법하는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뭐 깊이는 못했지만 오래 했고 실제로는 뭐 윤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또 나는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컨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 수가 대한민국 전체 의사 수하고 비슷한데요. 1년에 징계하는 물론 캘리포니아에는 면허관리기구가 주정부에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뉴스레터에서 아주 사람의 실명, 면허번호 그리고 징계 사유, 징계 내용을 명시한 그런 징계받는 사람 숫자가 1년에 적어도 한 300~400명 정도 돼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 윤리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직원 한 명 가지고 뭘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신문 기사 모아갖고서 논의하고 있으면 이게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 면허를 징계하는 얘기인데 신문 기사, 언론에 나온 내용 이거 모아갖고서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징계하려면 비용도 들이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의사들이 조사하는 게 훨씬 전문성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이구나, 합리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권한을 주죠. 언감생심 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거기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잡아와요 그거를. 그거는 한참 뒤의 얘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셔서 언급을 해주셔서 이걸 바탕으로 또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고 우리 요전에 안덕선 그 연구소장님이 크게 발을 하나 내디디셔서 의협 회장이 바뀌셔도 이런 일은 아주 오랫동안 추진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뭐 나는 죽고 웃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그 의사들의 그 기능으로 국민들이 아유 의사 단체라 그러면은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구나. 그런 평을 받을 수가 있는 사회가 되면 그럼 의사회가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오래까지 면허 관리국이 생기지 말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한 가장 근간적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의 이 면허 질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깎아내고 쳐내는 과정을 우리가 모든 회원들이 계속 공유하고 마음에 쌓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좀 토대를 다져 나가야 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신뢰를 받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이 면허관리원이 잘 출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이윤성 원장님께서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시면은 마이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질문해 주실 분.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면 들려요? 들려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의사 면허 관리국 했을 때 우리는 한의사, 치과 의사는 그쪽은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의사 하면 한의사, 치과 의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 면허 관리국 그러면 걔네들도 다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 강의에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쪽 단체에서는. 아니 지금 그쪽 단체 땄나요? 같이? 아니 같이는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협의 의료 배상 공제조합을 할 때도 한의협이나 치과협회는 없어요. 이게 뚜렷하게. 우리는 굉장히 87년부터 준비해서 나라에서 배상 공제조합을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 이제 만들어서 밖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재단을 설립을 했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자꾸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왜 니네들끼리 하냐, 이거 얘네들도 껴들어가라, 이거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했는데 또 이제 그쪽으로 같이 껴서 의료인에서 간호사는 빼더라도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를 같이 여기서 해라 이러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PF 만들었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번 최종 지금 현 집행부에서 만든 TF 거기에 들어가 계시나요? TF에? 아닙니다. 저는 올해는 안 들어갔고요. 예, 저는 지난번에만. 그럼 올해도 연구소에서 누군가는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팀이.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활동 종료하고 이런 집행부에서 그 추진단 김숙희 회장님 모시고 당 꾸려져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그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운영 규정하고 이런 거 지금 확정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계신 줄 알고. 저는 직원이니까요. 근데 옆에서 듣기만 해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아니요. 아니죠.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분들 직원도 배석이 등이라도 따로 들어가는 줄 알고. 이게 참 갈 길이 먼 그러니까 면허 관리국이거든요.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렵습니다. 다른 의료 직군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군요. 이 의료
정부 입장에서는 같이 가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면 면허관리국을 주면 다른 데서는 국민들이나 다른 하다못해 국회의원들도 왜 의사만 주냐 한의사 치과에서 줘야지. 그럼 걔네들은 준비 안 돼서 그럼 너 지금까지 뭐하고 의원만 해줬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같이 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의사는 면허잖아요. 변호사는 자격이라서 그것도 관리가 또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변호사처럼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협회만큼만 되면은 진짜 대성공인데 변호사 협회는 거기는 자격을 다루는 거니까 국가에서 준 면허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세요. 의료분쟁 조정법이 이제 그런 케이스죠. 이게 사실은 의사의 의료 행위가 가장 중하고 가장 빈도가 많은데 또 불구하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 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렇게 의료 행위들을 전부 다 이제 집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가 이렇게 주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제가 한의사협회도 지금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범위까지 뭐 자기 스스로가 징계하겠다 뭐 여기까지 나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저희 처음에 목적은 이슈를 저희가 선점을 한다. 그리고 혹시 정부에서 이제 면허관리기구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경우에 우리 협회에서 그만한 조직을 갖고 있고 그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의협이나 치과협회에 윤리위원회가 있나요? 윤리위원회는 그 의료법에서 각 의료인 중앙에 전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있을 한의협의 겁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움직이는 거를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케이스가 네. 적으니까요. 아마 있기는 있을 텐데 저도 그 활동이 얼마나 이렇게 활발한지는 저도 그러니까 의료법에 중앙윤리 만드는 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만들라고 법으로는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그 단체 역량이나 그 회원 숫자에 비례해서 아마 활동이 저희들만큼 이렇게 뭐 활발하거나 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걔네들도 문제가 많거든요. 기사로 올라오는 거 보면. 국장님 뭐 질문하실 거? 문지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윤리연구회 회원분들은 자율규제 면허 관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한편 다른 회원분들은 이윤석 회장님도 의사답지 않은 의사는 걸러내야 된다 하지만 또 그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의사분들은 같은 면허를 가진 동료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면허 관리 이런 또 자율규제 또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 참여하는 그런 의사 규제 기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이라서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의사 면허라는 것, 그다음에 자율과 타율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죠. 우리가 잘 몰랐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충분히 그 심정이나 그 주장은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게 무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무지가 면허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의료윤리 교육에 다 포함되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면허 관리하고 그러니까 면허가 벌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운전면허 있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 받잖아요. 우리는 의사는 적성검사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다나 사건 같은 게 봤을 때도
내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너무 엄격한 거 말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이제 2년인가 3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우리 면허 신고하잖아요. 우리 연수편점 12점 이런 것들도 다 면허 관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사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는 저도 중앙윤리위원회도 있어봤고 또 이제 지금은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회 있는데 전평단이라고 이제 전문가 평가단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떤 조사하고 하는 게 정말 열심히 하고 하셔가지고 진짜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 의사들을 막 무조건 잡자가 그게 아니라 이 너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응? 그 사람을 잘라낸다. 그런 잘라내는 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솔직히. 몇 사람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깨닫게 해서 경고하고 주의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지. 우리 징계하면 무조건 면허 박탈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윤성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한 11만 명 돼요 의사들이. 한 5% 정도 징계를 받더라고요. 5%.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 좀 있어요. 이제 경징계부터 해서 벌금부터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음은 다 5%가 이제 면허가 뺏기는다 그게 아니고 일시 정지도 있고 영구 박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면허 신고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익스텐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수 평점만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적성 검사 같은 거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력이 됐는지 청력이 아닌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진짜 뇌손상 받았는지 그 정도만 하는 범위로 조금씩 넓혀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 번에 딱 상 다 차려가지고 다 먹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가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법으로 자꾸 우리 의사들의 면허를 자꾸 넘보는데 요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적에는 면허를 박탈한다. 이런 건 이제 적극적으로 꼭 막아야죠. 대신 이제 지난번 시간에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옛날에 양승조 의원인가 그분이 금고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서는 면허를 박탈하자 그랬을 적에 정말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의사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그걸 반대했었는데 실은 그 정도의 법은 받아들여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예요. 제일 문제되는 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의사들이잖아요. 특히나 성범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의사들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윤리위원으로 지금 계시는 제 또 징계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이명진 초대 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면허관리원의 방향은 우리 의사들을 대한민국 의사들을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주는 길을 터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의사들이 동일하게 우려하죠. 의사 같지 않은 의사가 진료 현장에 있다는 거. 그거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의사들은 몇 배 더 분노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징계할 수 있는 의사는 반드시 징계하고 또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욱더 잘 교정해서 사실은 국제 월드 스탠다드에서 상위권의 의사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 의사의 목표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의 우리 의협에서도 이 면허 관련에 대해서 추진할 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은 말씀을 옆에서 또 건네주시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상준 교수님, 네, 질문하실 거, 네. 하는 몰랐던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윤성 명진 회장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전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아니긴 한데, 저도 사실은 의료를 동안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법 만능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이준석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윤석 회장께서 어떤 이제 좀 해보면 저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변호사의 어떤 권한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변호사의 약간 권한이 굉장히 권한에 대해 오리엔티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에 대한 성격을 의협과 비교를 해서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협회 잠시만요. 이게 울려가지고 괜찮으신가요? 소리가 자꾸 끊깁니다.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변호사협회의 권한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네,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다음 달 12월 달에는 그래서 요 변호사를 모셔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 의료 면허 관리원의 이제 이 변호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들리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저는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의협에서 얘기하는 게 변호사 심판을 하려면 인지를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관리하지 약간 권한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협회는 구성원이 판사 변호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의 업무가 공공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판사들이 판사도 들어가고 검사 추천하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들어가는데, 사실은 의협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의협에서 그러면 의사면허 관련을 만들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면허 관련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포함시키고 면허 등록부터 관리, 징계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주영수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사실 의사면허 관리원이 다시 가져오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면허라는 것이 라이센스라는 국가가 주는 라이센스가 가장 경력적 권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의사면허 관리원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굳이 면허를 의사면허 관리원에서 등록하고
면허는 그냥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그냥 시험 봐서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면허는 주면 상관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명주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약간의 경고를 주고 뭐 1, 2, 3에서 3 아웃되면 그때는 징계가 나가서 이렇게 이원화하는 거죠. 즉 면허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걸로 하고 의료행위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율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는 뭐 견책, 세 번째는 진짜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현실에 맞게 모디파이돼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면허 관리 뭐 이런 거창한 얘기가 들어가고 너무 권한을 강화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라이센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 관련을 끌어내려서 거기서 한 그레이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사 면허에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 현실적으로 네. 대안하는 정책입니다. 논의를 그런 모디파이딩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 교수님 소리가 좀 끊겼지만,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강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의협에서 면허 관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행하게 하고, 또 우리가 덧붙이는 것을 자꾸 모디파이 해가지고 하나씩 한 단계씩 천천히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일 박사님 금방 뭐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회장님하고 선생님들 교수님하고 다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공감하는 바이고 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서두에서 강조했듯이 원칙이나 가치라는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사의 면허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의 면허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야겠는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다른 의료인이 해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은 의사의 면허 관리는 의사가 해야 된다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의 업무는 그것이 곧 등록이나 징계, 심사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그들이 잘 하는 일이고요. 다만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징계, 조사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고 의료정책관이 의사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 면허관리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의사고 하면은 그건 다 의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들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다시 한번 의사의 면허 관리 또는 면허 관리 기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면허 관리에 관한 권한을 받아오는 거는 분명히 의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계신 우리 의료정책연구소의 이열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이열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의사 회원들이 궁금한 자료 또 더해주고 싶은 모든 자료 있으면은 우리 이열 박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또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함께 이런 의견을 잘 취합해 주신다고 굉장히 그런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열 박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다음 달에 변호사분 모시고 한 번 더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내야 될까요?